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 바깥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포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교포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 길거리 바로 앞에 광고탑을 탑재한 트럭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타와 호텔의 정문으로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시위를 볼까봐 계속 가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민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그런 비난 혹은 비판 시위를 한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에 떳떳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길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위를 보면은 도대체 그 아래 사람들이 어떤 혹독한 처벌을 받길래 외국에서 트럭 2대까지 동원해서 그런 시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렸느냐. 말하자면 그의 잔성을 캐나다에까지 가서 쌓았느냐.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대통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데 맞춰서 24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졌느냐라는 초대형 전면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지도자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인기 높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 날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교민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라 망신을 지켜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하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의 자기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자녀, 자기 자신의 손자, 손녀가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이 나라의 이 시스템의 잘못에 의해서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얘기 못 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 이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불길이 당신을 피해갑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송강용 교육문화수석 사표 낸 그 전말이 밝혀지면서 이리저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일보라든지 한겨레 경향신문은 어제 이미 사설을 통해서 청와대의 인사난맥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 늦은 오늘 조선일보는 송 수석의 거짓말에 쏘갔다는 청와대, 이걸 해명이라고 하느냐라는 사설을 통해서, 중앙일보는 이 정부의 인사난맥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는 사설을 통해서 청와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야, 송수석 거짓말에 쏘갔다는 청와대 니들 이거 변명이라고 하냐? 해명이라고 하냐? 라는 사설을 보니까요, 비판 논리는 어제 제가 들이댔던 비판 논리와 비슷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공무원 조직이 아주 병신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송수석의 그 사건에, 나중에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알고도 이 송수석이 정수정학회 이사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근혜가 꼭 찍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송강용의 흠집을 제대로 보고할 간담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란 얘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정부의 인사난맥이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는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한 뒤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자의적인 통치권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NSC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나 여러 가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가 이명박이 없앴던 것을 박근혜 시절 부활되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노무현을 씹어대도 결국 참고할 곳은 노무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는 개판이지만 다른 건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요,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자리 주겠다는 약속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약속, 대국민 약속은 거의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의 인간들에게 자리 챙겨주겠다는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IMPT가 박근혜는 약속을 지킨다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지명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은 57살로 역대 최연소이자 첫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IMPT가 지적하는 첫 문제점은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 맛대로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흔히 말하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하는 준공공기관과도 같은 단체입니다. 그 이유는 적십자사의 명예총재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에도 국무위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운영위원회에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는 말 그대로 정부가 관여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가 깊숙하게 관여하다 보니 적십자사 총재는 대부분 총리나 장관 출신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 인사한 것처럼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 적십자사 총재가 되는 경우 드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김성주 회장이 성주재단 이사장과 월드비전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김성주 회장의 이력 중에서 그나마 적십자사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경력이 지가 만든 성주재단 이사장하고 월드비전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 그거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경력 때문에 뽑았다고 그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의 국무위원 8명과 함께 총재 선출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배경을 보면 신뢰 전혀 안 갑니다. 그 중앙위원들 중에서 손병두 씨, KBS 이사장과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효수 영남대 총장 안 들어도 알겠죠. 게다가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또 홍나희 리용관장도 중앙위원인데요. 이 양반 이건희 회장 부인입니다. 또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진행적인 뉴라이터,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의장 출신 아닙니까? 국무위원 8명 모두 대통령 의중에 따르는 사람이고 적십자사 중앙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면 총재를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으로 임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중앙위원 28명의 만장일치로 김성주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28대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적십자사를 봉사나 구호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은 적십자사가 보여주는 행태가 봉사나 구호단체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십자사는 매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 방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우선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가 빠짐없이 대한민국 가정에 배달됩니다. 이렇게 집에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안전행정부가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적십자사, 단순한 구호단체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기간이 되면요, 공무원들이나 통반장들 반강제적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동문서주합니다. 가뜩이나 준조세처럼 여겨지는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가 배달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반강제적인 적십자 회비 납부에 통장들을 동원하는 일은 적십자사가 도대체 구호단체인지 정부 조직인지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도 합니다. 반강제적으로 회비를 모아 불우한 이웃과 구호에 사용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감사 때마다 비리에 적발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채용 대가로 금전을 상납받거나 헌혈 관련 사업 납품 비리, 헌혈버스 주유비 편취, 헌혈자용 기념품이나 문화상품권 회령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 쪼잔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헌혈하면은 그게 기념품을 주거나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횡령하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봉사나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지부장들이 업무용 차량이라고 고가의 중형차를 구입해서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거나
회비로 수십 개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는 형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런 대한적십자사.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보면 대다수 박근혜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을 지원했거나 관련 조직에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유세지원단장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농어촌 추진단장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당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있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은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유세지원단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장 반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저는 낙하산 인사 100%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권 잡으면은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규정과 절차를 명쾌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문성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대선에서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밝혔는지 아십니까? 대선 전에도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요,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2년 12월 25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알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했어요. 공공기관 등의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잘못된 일이다.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지.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잘못된 일이라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수위 토론회 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참 뻔뻔스럽게 이럴 데가 없는 것이, 대통령 되기 전에야 국민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도 낙하산 인사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낙하산 인사 부젓하게 하고 있는 그 머리를 보면은 저 머리가 IQ가 진짜 세 자리는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비판적이며 새 정부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박 후보는 약속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일단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김성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대한적십자사 총재라든지 이런 자리는 꼭 주겠다고 한 약속 지켰으니까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말했던 공약 중에서 지켜진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직간접 보온 인사만큼은 철저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지했던 이유 중에 아마도 상당수는 국민을 향한 약속은 어겨도 나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 박근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박근혜를 지지한지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면 너희에게 반드시 뭔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 뛴 사람에게 약속대로 권력을 주는 그런 일도 보기 이상하지만, 게다가 그 자리가 봉사와 희생을 위한 적십자사, 거기까지 포함되는 모습을 보면요, 국제 적십자사 운동의 공평, 중립, 자발적 봉사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쪽팔려집니다. 예, 나라 밖에서 망신당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망신당해도 싸다 하는 생각 절로 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도?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평균 수명 90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큰 질병도 늘어났습니다. 큰 병은 병원비도 비싸고 삶의 질을 훼손하므로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큰 병을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적당한 운동과 바른 식생활로 체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병에 걸려도 과잉진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잉진료를 피하려면 이런 병원의 이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첫째, 허위, 과대 광고로 유인하는 병원.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나쁘다며 국가를 모독하는 병원. 셋째, 신용카드를 이리저리 피하며 탈세하는 병원. 과잉진료는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말아먹는 진짜 사디약입니다. 예방과 관리에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마음과 몸의 관리를 잘 하셔서 큰 병 치료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유행이 하더라고요. 정치 개입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가슴은 찔렀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세금은 올렸지만 정세는 아니다. 정말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통하기 때문입니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 언론들을 자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TV가 조합원이 계속 늘고 방송시간을 계속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만 하는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고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하시면서 원스톱으로 매월 11,000원씩 조합비 납부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기 자신들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만든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국회 선진화법이 뭐 위헌이다. 또 그런데 동원되는 학자들을 보면요, 참 의용학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구나 하는 생각 절로 듭니다. 새누리당이 그 법을 만들 때 왜 그러면은 그 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집권하고 나서 다수당이 되고 나서 새누리당이 불리하니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 니들이 학자 맞아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한국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겠다고 작심하고 나서고 있다. 여당 의원 10여 명은 엊그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시에만 허용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규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공세는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압박에 가깝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안건 신속처리제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선진화법에 걸려 통과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쟁점 법안의 안건 조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은 총원 28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5명이다.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 저는 이게 결코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쁜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여당이 양보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3대 국회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때 여당인 민정당 제1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과반수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정당이었습니다.
평민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즉 야3당은 비록 민정당에게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세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13대 전반기, 즉 민자당이 탄생하기 이전에 여소야대의 황금분할 구도에서는 단 한 번도 몸싸움 없었습니다. 왜? 민정당이 비합리적인 것들은 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60%의 찬성이죠. 그런데 야당에게 일정하게 양보를 하면은 이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박근혜가 시킨 그대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민정당 그 1여 3야의 여소야대 시절 민정당 속으로 알이 많이 했죠.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려니까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3당 합당을 감행했던 겁니다. 새누리당, 아니 과거 한나라당이죠. 이 법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느냐?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려면 그 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날치기라든지 기상천외한 일을 한다면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그 법 무효화됩니다. 법도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 공세는 자가당착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야의 쇄신, 온건파 주도로 발의돼 2012년 5월 초당적 성원 속에 통과됐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18대 국회 당시 무려 97차례의 직권상정으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잦았던 게 배경이고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 것도 그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을 살리자는 뜻이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정치를 지배했던 19대 국회 전반기에도 입법 처리 건수가 1276건으로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은 17대나 18대 국회보다 많았다. 선진화법을 탓하는 새누리당의 논리가 군색하다는 얘기다. 결국은 이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선진화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17대, 18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선진화법을 없애려고 그러냐? 박근혜가 지시하는 겉으로는 민생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재벌이나 있는 놈들 배불려주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걸 못하게 야당이 막으니까 선진화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법처럼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체돼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 야당이 쟁점 법안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과의 처리를 연계시키는 행태가 빈번해지는 것도 선진화법의 앞길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기능은 물론 국회 기능까지 마비되는 사태가 오래 이어지고 나라 사정도 어려워져 집권 여당의 조바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마비 사태를 선진화법이라는 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기반으로 상식과 합리가 지배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으로 봐야 할 측면 없지 않습니다. 정치는 순리 따르면 됩니다. 무리해서 탈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다수당을 밀어붙이기 행포가 소수당의 폭력적 저항을 부르는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의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26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91개 결의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선진화법의 앞날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협의가 신경전으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스스로 합리적 방안을 하루속히 찾아내야만 합니다. 라고 한국일보의 사설이 한국일보 사실 중도적인 신문입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거의 식물야당도 문제지만 뭐든지 박근혜가 맹령하면은 자구 하나 수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홍위병, 야당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시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신 인천 계양구의 임대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의 새철옴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판사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 아쉽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잘못했다는 점은 별로 부각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의 개건연구원인 남경국 박사가, 박사 맞나? 남경국 씨가 박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귀를 기울일 대목입니다. 살인범 기억은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인 니은과 대치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검찰은 디귿을 살인교사범으로 기소하였지만 현장에 있던 기억은 디귿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기억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디귿이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기억은 피해자 가족인 니은을 감금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니은을 감금죄로 기소했다. 뭘 빗대서 한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 과연 검찰이 정말 이렇게 했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유죄 입증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살인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정말 그 살인 현장에 있었던 그 인간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 현장에 있었던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그 인간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감금죄로 고소를 해서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를 합니다. 이런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남경국 박사의 이 이야기, 바로 대선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빗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국가정보원 직원 기화영 씨가 기소되지 않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 바로 이 사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정치 관여 및 불법 선거운동 사건의 제1심 재판부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해당 판사를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언론들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오히려 검찰을 꾸짖고 나섰다. 남경국 씨의 논지는 보수 언론들의 의도는 뻔하지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그 뜻은 다르지만 실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했으면은 절대 판사가 그런 판결을 못 내렸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경국 씨 원세훈 재판 판결문 전문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이범균 판사가 비난하는 십자포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재판부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 등이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없다. 해당 재판에서 해당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그들의 유죄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이 직접 댓글을 달지 않은 이상 그의 유죄 여부 판단의 주 대상은 그의 지시 행위일 수밖에 없다. 해당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봤을 때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기에 원세훈의 유죄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선거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댓글 활동을 원세훈이가 한 건 아니거든요. 댓글 활동을 한 그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원세훈의 지시 때문에 그걸 했으니까 원세훈 정치관여한 건 맞다. 그러나 선거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안 한 것뿐인 겁니다. 물론 원세훈의 지시, 발언 등의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선 후보가 특정되기 전이다. 선거법상의 불법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행위 당시 후보가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따라서 선거 후보가 특정되기 전에 나온 원세훈의 지시는 국정원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법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일면 수긍이 간다.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 조항을 후보가 특정되기 전 행위로까지 확대하면 이후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검찰이 최동욱 총장 그다음에 윤석열 팀장이 쫓겨난 뒤에 제대로 된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있다고 남경국 씨 지적을 합니다. 즉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를 하여서 그 죄책이 중하다라고 단정을 하면서도 실행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